사베페스콘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 편집인입니다. 30/3/2020의 뉴스를 보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엄지손가락을 줘 구독해주세요. 내 채널을 따라가면 더 흥미로운 비디오를 볼 수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정동원이 29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FCKHT 축구장에서 진행된 JTBC 뭉쳐야 잔다 녹화를 마치고 퇴근하고 있다. 정동원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청중에게 손을 흔들었다. 대중예술은 언제 대박 날까? 날씨처럼 주가처럼 예측이 불가해 보여도 사실은 단순하다. 많은 사람이 찾는 것, 흔한 것, 내 이야기 같은 것. 지금 대세는 트로트다. 초등학교 졸업식에선 어린아이와 학부모가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을 합창하고 트로트 진선미를 뽑는 대국민 투표에선 서버가 폭발할 정도로 문자가 몰린다.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이 시청률 35.7%대를 기록하며 트로트 열풍의 발화점이 됐다. 쇼의 플롯은 간단하다. 비녀 팔고 고구마 팔면서도 자기 노래만큼은 못 팔았던 방방곡곡의 트로트 명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펼치면 심사위원석들은 심혈을 기울여 옥석을 가려낸다. 회가 거듭될수록 경쟁은 치열해지고 생존자들은 환골탈태하며 고난도의 미션을 수행한다. 시청자는 참가자의 좌절과 승리에 분노하고 안도하며 한숨과 탄성을 오간다. 마침내 최종 라운드까지 올라간 가수들은 과거의 서름을 딛고 빛나는 스타가 된다. 오디션은 점점 가수와 심사위원, 시청자가 함께 벌이는 뜨거운 삼각게임이 된다. 이 노래는 왜 마음을 울리는지, 왜 어떤 목소리는 고음에도 평범해지는지, 저 가수의 클라이맥스는 어디인지. 조영수의 족집게 해설에 맞춰 장면이 리플레이되면 그제서야 노래가 끝난 것 같은 포만감이 들곤 했다. 조영수의 전문성은 이 치열한 쇼에서 가수들이 어디로 갈지를 제시하는 정확한 나침반이었다. 그 자신, 최선을 다해 경청했고 가창의 짜임새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평했다. 예능 방송의 역할을 수행한다기보다 피드백에 목마른 참가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가르침을 주고 싶어 하는 전문가의 순수함이 온 몸에 밑간처럼 배어 있었다. R&B부터 발라드까지, 컨트리부터 트로트까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다양한 장르의 히트곡을 가진 힘있는 작곡가임에도 그 태도의 우월감이나 위계가 보이지 않았다. 이 경연 우승자의 가장 큰 특징은 조영수의 곡을 받는 것이었다. 다정한 권위자 조영수에게 만남을 청했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화두인 시대, 짜릿한 독설도 가머니설도 없는 그의 실용적인 화법은 시대가 원하는 진정성과 잘 맞았다. 그는 2003년에 작곡가로 데뷔했고 10년간 국내에서 저작권료를 가장 많이 받은 톱작곡가로 꼽혔다. SG 워너비의 R&B부터 홍진영의 트로트까지 대중이 원하는 것을 파고들며 17년간 660여 곡을 써냈다. 오디션을 보면서 당신만의 심사 기준이 궁금했어요. 경연은 잘 올리는 것만큼 잘 떨어뜨리는 것도 중요해요. 중간에 누가 떨어지는 게 합당한가를 결정해줘야 했어요. 가령 팀으로 나온 무대에서 그 팀의 한 명이라도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하트를 안 눌렀어요. 가사를 어떻게 발성하고 전달하는가에 따라 노래의 맛이 확확 달라지더군요. 이명웅, 정동원, 영탁, 이찬원의 가창력을 어떻게 평하시나요? 14살 소년 정동원이 희망가를 부를 땐 눈물이 났어요. 57회 칸에서 아무도 모른다는 작품으로 14살의 나무주연상을 받은 약이라 유야가 떠올랐습니다. 편견도 꾸밈도 없는 감정의 깊이가 어른의 슬픔을 능가한달까요? 참 감사한 게 정동원은 어른 흉내를 안 내요. 깨끗하게 부르는 노래가 주는 감동이 있어요. 프로듀서 입장에선 안 좋은 버릇이 든 상태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제일 가르치기 힘들거든요. 정동원은 잘 보이려고 멋을 안 부려요. 지금은 변성기가 잘 지나가도록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이명웅의 목소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이야기하듯 노래하는 건 연습만으로는 안 됩니다. 타고난 거죠. 매력적인 목소리에 힘있고 안정적인 고음이 뒷받침돼야 하죠. 이런 스타일이 후반부로 갈수록 지루할 수 있는데
이명웅은 강약을 기가 막히게 조절해요. 영탁은 곡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작곡가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입체적으로 불러요. 막걸리 한 잔 같은 곡은 왜 이 멜로디가 여기 쓰였는지 노래뿐 아니라 연기까지 곁들여 표현합니다. 이찬원이 노래할 땐 그 밝은 에너지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순수해 보여도 엄청나게 똑똑해서 무대에서 어떤 제스처로 관객을 사로잡을지 계획이 다 있어요. 투박함과 섬세함이 공존하죠. 꺾는 음도 한 음절씩 잘라 들으면 더 정확하고 호흡에 들고 남도 좋아요. 앞으로 슬픈 노래도 발라드 가수 이상으로 잘할 거예요. 어떤 순간에 그들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창자에 저장된 리듬과 이야기를 몸으로 꾹꾹 밀어내는 것처럼 보였다. 그럴 땐 트로트 가수의 몸은 아코디언을 메고 유랑하는 동유럽 집시나 전장의 나팔수 같았다. 오래 음악에 젖어 노래가 뼈가 되고 근육이 되고 눈동자가 된 사람들. 그 시끌벅적하고도 고독한 무대에서 조영수는 가수의 몸과 마음을 다 헤아리고 판독하는 유능한 의사였다. 가수 이적은 못 배운 목소리가 가장 좋다고 하더군요. 훈련되지 않은 목소리가 주는 매력이 그만큼 큰 거죠. 그런데 가수의 가장 큰 힘은 뭘까요? 목소리, 선곡, 진정성? 인간적인 매력 경연에선 선곡이 50%죠. 좋은 가수라면 그 곡의 메시지를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해요. 슬픔은 슬픔대로, 기쁨은 기쁨대로. 여기서 음정, 박자, 고음 처리 기술은 노력으로 다 되는데 타고난 목소리만큼은 바꿀 수가 없어요. 가수의 가장 큰 힘은 말하는 목소리로 노래할 때예요.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군요. 오래 사랑받는 가수들을 보세요. 국민 가수들은 말하는 목소리와 노래하는 목소리가 같아요. 신승훈, 이승철처럼요. 신기하죠. 조용필, 이문세, 심수봉, 이미자 씨도 그렇네요. 혹시 좋은 목소리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까?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보이즈투맨을 가장 좋아했던 거로 압니다. 17살 때 보이즈투맨을 처음 들었어요. 클래식과 가요만 듣다가 흑인 음악에 푹 빠졌죠. 보이즈투맨의 모든 곡을 다 외우고 피아노로 쳤어요. 아카펠라 그룹을 결성해서 별밤 뽐내기 대회도 나갔죠. 보이즈투맨은 목소리, 창법, R&B 스타일의 기교, 모든 게 훌륭했어요. 나얼이나 SG 워너비가 보이즈투맨의 메인 보컬인 와냐, 모리스를 동경하면서 자란 친구들이죠. 저는 프로듀서인 베이비페이스, 그의 스승격인 퀸시 존스까지 올라가면서 흑인 음악의 뿌리를 찾았어요. 감히 그들 때문에 제가 지금 대중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힘있게 찍어 부르는 창법보다는 밀고 당기는 창법을 선호하겠군요. 주목받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팬덤이 생긴 가수를 평가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잘해도 못해도 뒷말이 많아 부담이 컸을 텐데요. 저는 딱 가수만 보고 했어요. 좋은 책임감이랄까요. 녹음실에서 후배 가수 프로듀싱할 때처럼 대했죠. 사실 말재주가 없어요. 슈퍼스타 K나 위대한 탄생 의뢰가 왔을 때도 거절했어요. 윤일상, 방시혁, 주영훈, 김형석 달변이셨던 예전 작곡가들과 비교해보세요. 저는 민폐예요. 그런데 재미보다 정확한 음악적 평가를 해달라니까 제 영역에서만큼은 정직하니까 용기를 냈어요. 다행히 박진영의 독설과 유희열이 따스함을 동시에 갖췄다. 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언변도 음악적 재능도 뛰어나시죠. 저는 무조건 가수의 눈만 봤어요. 저도 모르게 걱정스러운 표정도 짓고 소름 끼치게 잘한다고 혼잣말도 했죠. 나중에 그렇게 우연히 잡힌 멘트조차 가수들이 귀담아 듣고 배운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전문가의 진단은 그만큼 소중한 기회니까요. 시청자도 쾌감이 있더군요. 왜 저 가사가 귀에 꽂히는지, 왜 저 무대가 흥분되는지, 레시피를 알고 음식을 즐기는 기분이랄까요. 신인 작곡가 시절에 가수들이 녹음실에서 스트레스 받는 걸 자주 봤어요. 이유도 모른 채 계속 다시 부르라고 하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저는 왜 다시 해야 하는지, 뭐가 부족한지 이유를 알려주려고 많이 노력해요. 좀 못해도 제가 시범을 보여요.
비브라토나 음정의 느낌이 왜 아쉬운지를 설명하면서 이번에도 꾸미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디렉팅을 했어요. 오히려 예능스럽지 않게 정색하며 진지하게 말하는 화법이 상업적인 쇼의 권위를 만들어줬어요. 마스터들의 흥겨운 분위기 휩쓸릴 법도 한데 한치의 양보가 없더군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청난 욕을 먹었어요. 송가인 씨가 김연자의 영동 블루스를 불렀을 때였어요. 워낙 우등생이지만 오늘은 원곡이 어려워 90점만 주겠다고 했죠. 작곡가이다 보니 단점이 정확하게 들려요. 악평은 아니었어요. 워낙 잘하지만 오늘은 좀 덜 잘했다 정도. 그런데 김연자 씨가 200점이라고 평하니 온라인에서는 난리가 났죠. 워낙 거짓말을 못해요. 쓴소리 해야 하면 애둘러 가다가도 결국 쏟아내거든요. 모든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엄지손가락을 주시고 구독하고 내 채널을 따르십시오. 안녕히 가세요.